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9일 화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이제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좀 빠지고 S&P도 좀 빠지고 이랬는데요. 미국 시장 분석에 앞서서 좀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다 해당되는 좀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런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작년 3월쯤부터 주식이 폭등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했던 시장에 도취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강했던 거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있었던 일인 거고, 지금은 이 상승세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강하고 이 상승세가 남아 있었으면은 이게 넥라인을 붕괴시켰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달러라든가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움직임들이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난번 작년하고는 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된다라는 거. 옛날에 강했었던 거는 일단 좀 잠깐 일단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갖고 있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옛날에 강했었어 라는 거를 좀 잠깐 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옛날에 상승에 너무 도취되어 있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 점은 반등에 대한 생각들. 여기쯤에서 반등할 거야. 예전에 이렇게 강했었으니까, 지지선이 여기쯤 있으니까 여기선 반등할 수 있어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어디를 돌파한 척 하고 이러면은 뭔가 또 주식을 사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일단 그런 상황 아니죠. 최소한 이 나스닥 시장이 넥라인 돌파 한 장 하면 이제 그때 그걸 확인하고 이제 주식을 사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아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증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주식 상승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죠. 여기쯤에서 반등할 것 같은데 아직 증거 없으니까 주식 사지 마라. 이런 데서 막 주식 먼저 사갖고 그 가슴 아파하지 말라라는 게 상승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드린 거고, 반면에 이제 인버스 보유자들이나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딘가에서 인버스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막 누적됐을 거예요. 뭐 신나게 먹고 있는데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쯤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쯤에서 인버스 수익 난 걸 한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난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 그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탄 하락,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잡은 하락의 기회입니까, 그죠? 그걸 잡았으면은 이제서야 넥라인 붕괴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길게 이게 끌고 볼 생각을 해야지. 수익 났다고, 야 이만큼 먹었다고 이제 여기서쯤에서 팔고 또 다시 새로 잡고 이런 생각하다가 와장창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상승론자의 관점하고 하락론자의 관점을 둘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어딘가쯤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 하락은 진행 중이다라는 거. 확실히 지난번에 강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해요. 저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여기쯤에서 반등하겠지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험한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개인들 매수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 시장 분위기가 탁 틀어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달러라든가 채권 움직이는 걸 보면, 주식시장 움직이는 걸 보면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이 자꾸 반등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매수하고 주식 매수하고 주식 매수하고 주식 매수하고, 이 누가 팔아가지고 이게 지금 주식이 빠지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아갖고 주식이 빠지는 건데, 쉽게 말해 큰 손이 팔아갖고 지금 주식이 빠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여기쯤에서 반등할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주식이 자빠지는데 이제 불을 지필 수가 있다는 점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점을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상승에 너무 도취되지 말자라는 거 하나 하고, 여기쯤에서 반등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쯤에서 반등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가능성, 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저도 이쯤에서 반등할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그 느낌은 느낌일 뿐인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서 좀 판단해 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그래서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 분석으로 넘어와서 뭐 혼조 마감이라고 하는데 이거 혼조 마감이 아니에요. 다우가 1% 올랐다고 이거 혼조 마감이라고 턱 써놨는데, 다우 지수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다우 지수를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뭐 영상 100편 올리면 그 중에 한 번 언급할까? 다우 지수는 이게 30개 종목 평균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도주도 아니고 이건 그냥 어디 뭐 그 조그마한 섹터 지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 S&P하고 나스닥이에요. S&P 시가총액이 한 20%인가 30%인가가 IT 기술주가 차지하고 있고, 나스닥에 있는 FANG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대충 얘기하면요. 나스닥의 절반은 FANG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해도 나스닥이 대장이고요. S&P가 뭐 부대장 정도 되겠죠. 다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올랐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거 올랐다고 해서 혼란스러워 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이건 하락 마감이다, 명백한 하락 마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다른 거 다 오르면 뭐예요, 그죠? 대형 기술주 빠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보시다시피 S&P가 어제 왜 0.5% 빠졌겠어요? 여기 전광판 보시면은 초록색이 훨씬 많아요, 그죠? 물론 훨씬 많지까지는 않고, 상승 종목수로 보면은 상승 종목수 절반, 하락 종목수 절반 비등비등하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이 초록색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그죠? 근데 어젯밤에 S&P가 많이 빠진 건 결과적으로 그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IT 친구들이 이렇게 새빨갛게 빠졌기 때문에 S&P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코스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 한두 종목 크게 빠져버리면은 프로그램 매도 나와갖고 시장이 다 빠진다고요. 멀쩡한 종목도 다 빠진다고요. 뭐 미국은 이런 점이 좀 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 시가총액 대형주 시장의 그 시장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거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이게 여기 지금 초록색 불 들어와 있지만 이건 어젯밤에 좀 선방해져서 초록색 불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초록색 불마저 이 빨간색들이 나중에 슬슬 잠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 특별히 뭐 어떤 아직 기사가 나오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기사나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보면은 나스닥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12,450이 넥라인이죠. 넥라인 잘 보셔야 됩니다. 넥라인을 이틀 전에 하루 지지했다가 다시 재차 장대음봉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장대음봉으로 몸통으로 깼죠. 몸통으로 중요한 라인 깼고, 지금 다시 어딘가에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450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모습 나오면 이거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을 모양이, 그렇게 되면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제 중국도 추세 전환이 막 되고 이런 모습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달러가 폭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신뢰도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생각은 그래요. 저도 생각은 어디쯤가 이렇게 한 번에 외봉으로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 외봉으로 안 죽는 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까지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게, 이렇게 올랐다가 어딘가에 한번 푹 빠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빠졌다라고, 이게 1번 패턴이고, 테슬라처럼 올랐던 게 빠지는 패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번 패턴은 여기 어딘가에서 바로 이렇게 하다가 쭉 빠지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패턴이다. 그 테슬라 틱하게 오른 종목들이 자빠지는 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도 이게 분명히 외봉으로 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다음 봉이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뭐 어디서 나올지는 일단 알 수 없다는 거, 그죠? 이 부분 알 수 없다는 거. 다음 봉이 나오긴 나올 수 있는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지금 당장 가는 방향은 어디다? 아래쪽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450 돌파 한 장 못하면 이 자리는 어떤 진짜 중요한 저항이 돼서, 아무튼 뭐 오늘 밤뿐만이 아니죠. 앞으로는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FOMC 회의 지나서까지 이거 돌파 한 장 못하는지 이런 거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450을 깬 게.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봐야 되겠죠. 이제 어젯밤에 뭐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 녹화할 때, 어젯밤 녹화할 때도 유로화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위쪽으로 올렸는지 어쩐지 시도를 아마 이 자리 또 테스트 하긴 하겠죠. 테스트 하는 거 잘 보고 한 2, 3거래 정도 지켜보다가 확실히 못 넘는다 싶으면 이제 추세 완전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뭐 이런 점들 보면 될 것 같고, 이 금리 쪽도 한번 좀 살펴봅시다. 금리도 뭐 장난 아니에요. 이 하여튼 달러 인덱스인데요. 일단 금리 보기 전에 달러 인덱스 먼저 보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볼린저 밴드 뚫고 지금 2거래일째 지금 찢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 하긴 해요. 이 제가 영상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쯤에서 이제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강화되는 거죠. 이거 좀 뭔가 옛날하고 다르구나라는 걸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볼린저 밴드가 아마 이쯤 있을 겁니다. 이쯤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뚫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숏을 쳐야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어딘가에서 단기 고점이 나오고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가능하면 좀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대까지 아직 한참 남긴 남았어요. 물론 지금도 뭐 저항을 좀 조금은 뭐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92.7이나 8 정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저항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좀 남긴 남았는데 어쨌든 짜잘짜잘한 저항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어디에 저항이 있는지 좀 체크하시고요. 92.8 정도의 어떤 뭐 중요한 좀 저항이 하나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굉장히 강하다는 거 좀 아셔야 되겠고, 그 원달러 환율도 어젯밤에 11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1140원인데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예전과 좀 힘이 다르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좀 옛날하고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것도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훨씬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했으니까 튀어오르는 것도 이렇게 또 강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관점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금리 잘 올라가고 있죠. 금리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월봉 단위로 좀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상승 속도가 이게 겁나게 빠른 겁니다. 겁나게 빠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빠르냐 생각해 보시면, 그 2018년 2020년 들어가고 코로나 때, 그때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 갖고 금리가 폭락을 했었어요. 이게 로그로 바꿔본 겁니다. 로그로 바꿔보니까 지금 엄청난 거죠. V자, 뭐 물론 V자 아닙니다만 하여튼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강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도 이렇게 되돌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인데, 월봉상 지금 아주 중요한 라인들을 일단 돌파 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가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0년물 이 국채금리의 하락 추세가 이 수십 년, 거의 뭐 20년, 30년 가까이 된 이런 20년, 30년이 아니죠. 1980년대부터니까 이게 언제적이에요. 그죠? 이 오래된 이 하락의 역사가 이게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라인 돌파한 착하면 추세 전환이거든요. 물론 지금 첫 달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앞으로 금리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이 중요한 라인을 지금 돌파한 착하고 있다는 거, 이 속도도 장난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월봉상으로 좀 큰 그림을 좀 보긴 봤고, 아무튼 일봉상으로도 지금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너무 속도가 빠른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금리가 여기 어딘가에서 그만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런 거는 넣어두자라는 거, 영상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첫 부분에서 이 정도 받고, 뭐 그런 것도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실질적으로 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보시면 정크본드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10년물 금리 상승이,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실물 경기로도 조금씩 파급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요런 어제 장대 양봉 이런 게, 이것도 추세 전환된 거죠. 추세 전환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보면 되겠죠. 한국 시장. 한국도 어제 추세 전환, 그러니까 409를, 선물 409를 저는 추세 전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세는 어젯밤에 또 전환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방구가 잦아서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생상품 만기의 영향으로 막 폭락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그냥 그래서 개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젯밤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요. 또 오늘도 하락은 뭐 일단 진행 중인 것 같고, 지금 이 환율의 상승과 이 금리의 상승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솔직히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뭐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스피가 이 답답한 흐름을 언제 깨고 시원한 시세를 보여줄 거냐,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만기가 끝나길 기다려야 되고, 최소 선물 405 정도는 본 게, 지금 선물 405가 지켜지고 있어서 그나마 아래쪽으로 이 폭락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긴 지켜봐야겠죠. 이 405 라인 때까지 뭐 앞으로 지킬 수 있냐 없냐 이런 여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게 쏟아지려면은 언제 쏟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81,000원 초반대, 81,200원 뭐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은 삼성전자도 아래쪽으로 폭락인데 왜 이게 버티겠어요? 아마 파생상품 영향, 만기일 영향 때문에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 쪽은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강했던, 작년 3월부터 폭등했던 이 기운이 남아 있어갖고, 파생상품 시장 쪽은 만기일 앞두고 나서 시장에 폭락해버리면 선물 매수 잡았던 거 손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금 여기서 개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좀 명확한 거는 이제 만기 끝나고 나서 만기일쯤에 뭐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하는 거 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명확한 방향성이 좀 나오긴 하겠죠. 하여튼 지금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정도는 좀 느끼셔야 되겠고, 원달러 환율 아무튼 이 계속 볼린저밴드 찍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생각들 뭐냐면은, 야 우리 이제 나 달러 예를 들어 이 밑에서 샀는데,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한번 좀 팔아야겠는데, 아 여기 이쯤에서 한번 꺾일 거야, 이런 생각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고요. 인버스 뭐 지금 팔 거 있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4,650원짜리 터치도 안 하고 강력하게 지지력 보여줬는데 이거 팔아야 되겠어요?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고버스니 뭐니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 중요한 라인이 돌파되진 않았어요. 2230원, 최소 2240원은 돌파한 착 해야 좀 안전한 겁니다. 근데 물론 그냥 지금 여기쯤에 사도 돼요. 물론 2040원을 지지한 거 보고 사도 되긴 되는데, 아무튼 좀 확실한 거 2240원 정도 돌파 한장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지 않겠냐. 그거 확인하고 산다 해도 뭐 인생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방향성만 맞다고 하면요.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대충 이제 이맘때쯤 샀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제 샀다 오늘 샀다 뭐 일주일 전에 샀다 이런 건 솔직히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삶에요. 좀 여유로운 시선으로 어쨌든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제가 뭐 딱히 뭐 분석할 만한 게 좀 없어요. 딱히 분석할 만한 거 없고, 만기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옵션이 더럽게 비싸다라는 생각은 계속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아유, 그죠? 양압이 죽질 않아요. 이제서야 한 9 정도로 내려왔네요. 그죠? 이제 한 9.3 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비싸요. 앞으로 이제 화수목에서 오늘까지 3거래일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은 폭락 주고 급등 주고 이러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